문 바로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슬리퍼를 끄는 작은 소리도. 나는 초인종을 3번 더 눌렀다. 딩동, 딩동, 딩동.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손에 든 보자기가 무거웠다. 직접 담근 깍두기, 아들이 좋아하는 북어포, 무척 말린 것.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아들 부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정성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민지야, 나 어머니야. 목소리를 낮춰 불렀다. 복도에 다른 집 사람들이 나올까봐. 하지만 1502호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현관문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당겨 봤다. 잠겨 있었다. 안에서 잠근 상태였다.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6번째 신호음이 지나고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엘리베이터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보자기를 가슴에 꽉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옆집 사람인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나를 힐끗 보고는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다시 조용해졌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나는 1502호 문을 바라봤다. 문고리, 초인종, 신발장에 붙어있는 이름표. 박준혁, 김민지. 내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야.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전송 완료. 읽음 표시가 떴다. 1초도 안 걸렸다. 그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문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5분쯤? 10분쯤? 시간 감각이 없었다.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허리도 뻐근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뭔가 끝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때 안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바라봤다. 문이 열릴까? 이번엔 열릴까? 하지만 발소리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지야. 내가 다시 불렀다. 나야. 어머니.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자. 응? 문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다. 뭐라고? 잘 안 들려.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차가웠다. 떨리지 않았다. 정확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미리 연락했잖아.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아무도 안 받았잖아. 그럼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안 받는다는 뜻.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건 느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아들도 전화 안 받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보자. 응? 어머님. 민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조금 부드러웠다. 아니, 피곤해 보였다. 저희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말라고. 내 며느리가, 내 아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왜?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냥 그래 주세요. 부탁이에요.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이번엔 빨랐다. 거실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향해 소리쳤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민지야, 나 아직 안 갔어. 문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TV 소리가 들렸다. 뉴스 같았다. 볼륨을 키운 것 같았다. 내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복도에 주저앉아 우는 시어머니. 그건 너무 비참했다. 나는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502호 문을 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타려다가 내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내가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걸어갔다. 택시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손을 들 수가 없었다. 그냥 걸었다. 보자기를 든 채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30년이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그 모든 걸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들 뒷바라지를 했다.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집 문 앞에서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잘못한 게 뭐였을까? 너무 자주 연락한 거? 너무 자주 찾아간 거? 아니면 너무 많이 챙긴 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8시가 넘었다. 불을 켰다. 거실이 조용했다. 남편 사진이 장롱 위에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보자기를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고 그 앞에 섰다. 깍두기 통을 꺼냈다. 북어포를 꺼냈다. 무청을 꺼냈다. 하나씩 냉장고에 넣었다. 갖다 줄 수 없는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들을. 냉장고 문을 닫고 나니 울음이 터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혼자 사는 집이니까.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싱크대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문자였다. 엄마, 갑자기 왜 와? 미리 말하지. 나는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쳤다. 너희 전화 안 받잖아. 그리고 민지가 나한테 연락하지 말래. 왜 그러는 거야? 전송했다.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작년 설날이 떠올랐다.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냈다. 아들 부부가 왔었다. 민지가 전을 부치는 걸 도와줬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민지야, 그렇게 부치면 안 돼. 기름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봐. 민지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 표정은 기억나지 않는다. 웃었을까? 아니면 그냥 참았을까?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랬다. 나는 민지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했다. 이건 이렇게 썰어야 돼. 이건 미리 불려놔야 돼. 이건 나중에 넣어야 맛있어. 민지는 계속 네 하면서 따랐다. 나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 그게 부담이었을까? 추석 때는 어땠지? 작년 추석엔 민지 친정에 갔다가 우리 집에 왔었다. 저녁 7시쯤 도착했는데 민지가 피곤해 보였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많이 힘들지? 하루에 2집 가려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해야지 뭐. 나는 그렇게 말했다. 농담처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3달 전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 준혁아, 요즘 어때? 민지는? 응, 잘 지내. 엄마도 잘 지내? 응. 근데 너희 집 김치 떨어지지 않았어? 엄마가 담가서 갖다 줄까? 아니, 괜찮아. 우리 사 먹어. 사 먹긴. 그게 어디 집에서 담근 거만 하냐. 엄마가 담가줄게. 엄마, 진짜 괜찮아. 그리고 요즘 우리 좀 바빠서. 바빠도 먹는 건 먹어야지. 이번 주말에 갖다 줄게. 아들이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냥 알았어라고 했다. 나는 그 주말에 김치를 담가서 아들 집에 갔다. 민지가 문을 열어줬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김치 담가왔어. 냉장고에 넣어줘. 민지가 김치통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뭐. 엄마가 챙겨줘야지. 그날 30분쯤 있다가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다. 아들을 위해 뭔가 해줬다는 느낌. 엄마로서 역할을 했다는 느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민지가 정말 고마워했을까?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한 걸까?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민지에게는 간섭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들이었다. 이번엔 전화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민지한테 들었어. 오늘 집에 왔었다며. 응. 문을 안 열어주더라. 미안해. 미안하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아들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좀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끼리. 그 말에 나는 빠져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요즘 일도 바쁘고 민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돼?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 아들이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엄마는 나한테 너무 많이 해주셨어. 정말 너무. 그래서 나는 항상 엄마한테 빚진 것 같아. 뭔가 보답해야 할 것 같고 잘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근데 나도 내 삶이 있잖아. 민지랑 우리 가정이 있고. 엄마가 언제 그런 거 바랬어? 나는 그냥 너희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알아. 근데 그게 부담이었어. 부담. 민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다.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부담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알았어. 이제 안 할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을게.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거리를 두자는 거잖아. 알았어. 두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들이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생각이 끝없이 이어잼다. 아들을 낳던 날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밤 결혼식 날 아들 손을 잡고 걸었던 순간 모든 게 어제 일 같았다.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은 나한테 거리를 두자고 했다. 새벽 4시쯤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다.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겠지.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나처럼 밤새 뒤척이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가끔 왔다. 엄마 건강하세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나는 짧게 답했다. 응, 알았어. 그게 다였다. 친구 영숙이가 전화했다. 야, 요즘 어때?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어?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들 집에 갔던 일, 민지가 문을 안 열어준 것, 아들한테 들었던 말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랑 다르게 생각해. 시부모가 챙겨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인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지.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 적당한 거리. 그게 뭔지 몰랐다. 30년 동안 아들과 붙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두라고? 나 좀 힘들어. 내가 말했다. 진짜 힘들어. 영숙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알아. 나도 비슷한 거 겪어봤으니까. 우리 딸도 결혼하고 나서 좀 그랬거든.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나아져.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문자만 주고받았다.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다. 서로 피하는 것 같았다. 나도 아들도.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작년엔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추석 때 뭐해? 한참 후에 답이 왔다. 민지 친정 가요. 그렇게 짧게. 설명도 없이.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결국 이렇게만 보냈다. 그래. 잘 다녀와. 추석 당일 나는 혼자 차례를 지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렸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국도 끓였다. 혼자 먹을 거면서도 그냥 습관처럼 했다. 절을 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다. 혼자 텔레비전을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도 비슷했다. 행복한 가족들, 웃는 얼굴들. 나는 TV를 껐다.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저녁 때 아들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다. 받았다. 화면에 아들 얼굴이 나왔다. 뒤에 민지 부모님 집이 보였다. 엄마, 추석 잘 보내? 응, 잘 보냈어. 혼자 계시니까. 미안해. 괜찮아. 너희는 잘 지내고 있고? 네. 민지 부모님이 잘 챙겨주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화면 너머로 민지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배가 불러 있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지, 임신했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몇 개월이야? 4개월 좀 넘었어. 4개월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걸 나만 몰랐다. 축하해.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건강하게 잘 나아라. 엄마, 나 피곤해서 먼저 끊을게. 잘 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꺼졌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임신 4개월, 보통은 3개월 때 주변에 알린다. 부모님한테는 더 일찍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들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우연히 화면으로 봐서 들킨 것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첫 손주였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다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들을 사람 없으니까.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찾아가지도 챙기지도 않기로. 그게 아들이 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게 됐다. 아들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다. 매일 그랬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김장철이었다. 예년 같으면 민지랑 같이 김장을 했을 텐데 올해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혼자 김장을 했다. 배추 10포기.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그냥 했다. 김장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3년 전 민지랑 같이 김장하던 때가. 민지가 어머니, 저 김장 처음 해봐요라고 했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다. 민지가 고맙다고 했다. 내년에도 같이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내년은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김장을 다 하고 나니 허리가 아팠다. 예전보다 더 아팠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실감했다. 김치를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남은 건 이웃집에 나눠줬다. 영숙이가 전화했다. 야, 김장했어? 응. 나도 좀 줘. 내가 가져갈게. 영숙이가 집에 왔다. 김치 한 통을 가져가면서 물었다. 너 요즘 어때? 아들이랑은? 연락 안 해. 너가? 아들이? 둘 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모르겠어.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고집세긴. 너도 아들도. 영숙이가 가고 나서 나는 혼자 생각했다. 고집인가?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상처받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답은 없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다.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에 캐럴이 흘렀다. 불빛 장식이 예뻤다. 하지만 내게는 그냥 추운 겨울날일 뿐이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답장했다. 너도. 그게 다였다. 새해가 밝았다. 1월, 2월. 시간은 흘러갔다. 아들과는 가끔 안부 문자만 주고받았다. 잘 지내? 응. 건강해? 응. 그런 시기였다. 3월이 되었다. 봄이 왔다. 나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 진달래. 예뻤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보낼 사람이 없었다. 영숙이한테 보냈다. 예쁘다. 영숙이가 답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다. 70대쯤 돼 보였다. 손에 비둘기 모이 봉지를 들고 있었다. 모이를 뿌리자 비둘기들이 날아왔다. 손주들이 좋아해서요. 할머니가 말했다. 자주 봐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1년에 몇 번. 멀리 사나 봐요. 아니요. 같은 동네요. 그냥 며느리가 바쁘다고 해서.
할머니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공감이 갔다. 저도 비슷해요. 그래요? 네. 아들이랑 요즘 잘 안 만나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비둘기를 봤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되죠, 뭐. 그래도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할머니가 일어났다. 빈 봉지를 접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죠. 자식만 바라보고 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걸어갔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30년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4월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어머님, 돌아보니 민지였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8개월쯤 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지가 천천히 다가왔다.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했다. 할 말이 없었다. 많이 컸구나. 내가 민지 배를 보며 말했다. 네.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에요. 그래. 건강하게 잘 낳아라.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망설였다.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 눈빛이 간절해 보였다. 그래. 근처 카페에 갔다. 민지는 따뜻한 우유를, 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지가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그날 문 안 열어드린 것, 그리고 그동안 연락 안 드린 것, 다 죄송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어머님이 정말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진짜로. 민지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챙겨주시는 게, 자꾸 물어보시는 게,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회사는 어떠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랑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데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어요.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계속 듣고 있었다. 그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어머님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잘해주시는데. 그냥 저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만 있고 싶었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다. 그날 문 안 열어드린 날이요. 진짜 최악의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망쳤고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왔는데 입덧이 심해서 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인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왜 가만히 있어?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그냥 피했어요. 비겁하게.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준혁 씨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사과드려야 한다고. 근데 준혁 씨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래요. 그냥 조금만 거리를 두자고. 그게 더 나쁜 선택이었나 봐요. 나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차들이 지나갔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민지야. 네. 나도 미안해.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였는데 내가 부담스러웠던 줄 몰랐어. 민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제가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눈치를 못 챘어. 아니, 어쩌면 알았는데 모른 척 했을지도 몰라.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어머님, 민지가 말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혼자 있고 싶으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게.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달에 아기 낳으면 오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도 돼? 네. 와주세요. 저희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민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래. 갈게. 도와줄게. 한 달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기 낳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기쁨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축하해.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에요. 이름은 준서. 준서. 예쁜 이름이다. 엄마, 오실 수 있으세요? 민지가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 갈게. 나는 짐을 쌌다. 미역, 쌀, 북어,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 아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몇 달 전 이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곧바로 문이 열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아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아기 침대가 있었다. 그 안에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많이 힘들었지? 네. 좀. 나는 아기에게 다가갔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안아봐도 돼? 네, 당연하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드러내게 건넸다. 나는 준서를 받아 안았다. 가벼웠다. 따뜻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서운함, 상처, 외로움. 다 녹아내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너무 많이 챙기면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예쁘다. 내가 말했다. 할머니 닮은 것 같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 닮았어. 우리는 웃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나는 준서를 민지에게 돌려줬다. 내가 며칠 도와줄게.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근데 너무 오래는 안 있을게. 괜찮아요. 계셔도 돼요. 아니야. 너희도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도 알아. 민지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3일 동안 아들 집에 있었다.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너무 나서지 않았다. 민지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조언을 구할 때만 대답했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짐을 쌌다. 벌써 가세요? 아들이 물었다. 응. 너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도 집에 가야 할 일 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예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현관문 앞에서 민지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 연락드릴게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혼자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공허하지 않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휴대폰을 꺼내서 영숙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손주 봤어. 너무 예뻐. 영숙이가 바로 답했다. 축하해. 사진 보내봐. 나는 아들이 보내준 준서 사진을 영숙이한테 전송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들과 나, 민지와 나, 우리의 관계는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될까? 답은 없었다. 어쩌면 답은 없는 게 맞는지도 몰랐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 여름이 왔다. 아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했다. 영상통화로 준서를 보여줬다. 잘하고 있었다. 빠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 집에 갔다. 미리 연락하고 오래 있지 않고 조용히 다녀왔다. 민지도 예전보다 편해 보였다. 가끔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나도 변했다. 요가를 시작했다. 영숙이 추천으로. 일주일에 2번 다녔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독서 모임에도 나갔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모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재미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듣고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영숙이랑 커피를 마셨다. 야, 너 요즘 괜찮아 보여. 영숙이가 말했다. 응. 그런가? 응. 예전보다 밝아졌어. 나는 웃었다. 그럴까? 아들이랑은 잘 지내고? 응. 적당히. 적당히가 좋은 거지, 뭐. 맞는 말이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준서가 돌이 되었다. 아들이 돌잔치를 한다고 했다. 엄마, 꼭 오셔야 해요. 당연히 가지. 돌잔치 날 나는 한복을 입고 갔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였다. 준서가 돌잡이를 했다.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사람들이 웃었다. 아나운서 되겠네. 누군가 말했다. 나는 준서를 안아봤다. 1년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활발해졌다.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준서야, 할머니야. 알아? 준서가 내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알지는 못했지만 웃고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바쁘세요? 응. 요가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좋네요. 친구도 많이 사귀셨겠어요. 그럭저럭. 민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 네. 준혁이가 고기 굽고 싶대요. 그래. 그럼 갈게. 우리는 웃었다. 자연스럽게.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다. 아들이 보내준 준서 사진들이 있었다. 하나씩 보면서 미소 지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나는 생각했다. 행복한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었다. 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 손주를 더 자주 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예전처럼 아들에게만 매달리지 않았다.
내 삶이 있었다. 요가, 독서 모임, 친구들. 작지만 나만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랐다.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지도 않았다.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혹시 이게 어른이 되는 거일까? 자식도 부모도 서로에게서 독립하는 것.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것.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문자였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준서가 할머니 보고 웃더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말이 오랜만이었다. 나는 답장을 쳤다. 나도 사랑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전송, 읽음.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나요? 시어머니의 마음도 며느리의 마음도 모두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멀어져서 그리워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용기.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혹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